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흉부 외상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폐 손상들, 그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순 공기가슴증부터 시작해서 개방성, 김장성 공기가슴증, 또 혈압가슴증, 페타박상까지 이 주요 손상들의 병태 생리랑 특징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각 손상이 왜 생기고 또 환자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응급 상황에서 왜 중요한지를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현장에서 당신의 판단에 도움이 될 핵심 지식들이니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단순 공기가슴증. 이게 흉벽에 열린 상처는 없는데 폐가 손상돼서 공기가 새는 거라고요. 그쵸. 흉벽은 괜찮은데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둔상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쿡 찌른다거나 뼈에 찔려서. 네, 혹은 좀 다른 기전으로는 그 종이백 효과라는 게 있어요. 숨을 쫙 들이마셔서 폐가 빵빵한데 성문이 딱 닫힌 상태에서 가슴에 쾅 충격을 받으면 허팍거리가 터지는 거죠. 종이백 터지듯이요. 신기하네요. 관통상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이제 공기가 새어나오니까 폐가 찌그러들겠죠. 허탈이 오면서 환기랑 관류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 결과로 저산소혈증이나 고탄산혈증이 온다는 거군요. 그럼 현장에서 당신이 딱 봤을 때 이건가? 하고 알 수 있는 증상은 뭘까요? 사실 공기가 조금 새면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이 많아지면 숨쉬기 힘들어하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할 수 있죠. 날카로운 통증으로요. 통증이요? 네, 그리고 당신이 청진기로 들어봤을 때 그 손상된 또 가슴에서 숨소리가 확 줄거나 아예 안 들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입니다. 숨소리 감소,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뭐 심장이나 기관지를 밀진 않는다고요? 네, 단순공기가슴증은 보통 흉곽 내 압력이 그렇게까지 막 올라가진 않아서 종격동 이동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개방성 공기가슴증. 이건 이름처럼 흉벽에 구멍이 뻥 뚫린 거네요. 맞아요. 흡인성 흉부 손상이라고도 부르죠. 흉벽에 큰 상처가 나서 바깥 공기랑 흉곽이 그냥 통해버리는 상태예요. 주로 총상 같은 심한 손상 때 보이죠. 그럼 숨 쉴 때 공기가 그 상처 구멍으로 들어온다는 건가요? 슉슉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요? 네, 들숨 시에 흉곽 안이 음압이 되니까 공기가 원래 길인 기도로 가는 대신에 저항이 적은 그 상처 구멍으로 훅 빨려 들어오는 거죠. 슉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폐는 찌그러지고 심하면 종격동이 반대쪽으로 밀려서 멀쩡한 폐까지 누르게 됩니다. 자료 보니까 상처 크기가 중요하다고 나오던데 그 기관직경의 한 2, 3,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보다 크면 더 위험하다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공기가 가장 쉬운 길로 가려는 성질 때문인데 상처가 그 정도로 크면 기도로 숨 쉬는 것보다 상처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최소 저항 경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당신은 눈으로 보이는 상처 외에도 숨 쉴 때 공기 새는 소리나 거품 섞인 피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점점 숨쉬기 힘들어하고 출혈 때문에 저혈량증 징후도 보일 수 있고요. 정말 위험하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초응급 상황이죠. 긴장성 공기가슴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단순이나 개방성에서 악화될 수 있다고요? 네, 핵심은 일방향 밸브 효과예요. 손상 부위가 마치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처럼 작동하는 건데요. 숨을 들이쉴 땐 공기가 흉곽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쉴 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숨 쉴 때마다 공기가 계속 쌓이겠네요.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맞아요. 계속 쌓이니까 흉곽 내 압력이 대기압보다 훨씬 높아져 버려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첫째로 같은 쪽 폐가 완전히 찌부러지고요. 네. 더 심각한 건 이 높은 압력이 심장이랑 큰 혈관들이 있는 종격동 전체를 반대쪽으로 확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 폐도 눌리고 결정적으로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 대정맥이 꺾이거나 눌리겠군요. 정확합니다. 정맥 활류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심장이 짜낼 피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쇼크로 이어지는 겁니다. 폐 문제로 시작해서 순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호흡곤란이 아니라 쇼크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럼 현장에서 당신이 이거 긴장성이다 하고 딱 의심해야 할 결정적인 소견은 뭔가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심한 호흡곤란, 청색성이나 의식 저하 같은 명백한 저산소증 징후랑 같이 나타나는 목정맥 팽대, JVD, 그리고 저혈압, 빠른 맥박, 빈맥,
이 혈액학적 불안정, 즉 쇼크 징후가 동시에 보이면 이건 거의 긴장성 공기가성증이라고 봐야 합니다. 호흡 문제 더하기 쇼크. 이 조합이군요. 그렇죠. 물론 손상된 쪽 가슴이 빵빵해지고 숨소리 안 들리고 두드렸을 때 북치는 소리, 과도 공명음 나는 것도 중요한데 호흡곤란과 쇼크의 조합이 핵심이에요. 기관 편의는 보이면 확실하지만 좀 늦게 나타나요. 발견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혈액가슴증. 이건 말 그대로 피가 고이는 거네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것도 양이 문제인데요. 폐나 갈비뼈 사이 동맥, 심지어 큰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날 수 있는데 흉곽 안에는 피가 최대 3리터까지도 고일 수 있어요. 3리터요? 엄청나네요. 네, 성인 피의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1.5리터 이상 고이는 대량 혈액가슴증은 그 자체로 심각한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킵니다. 게다가 고인 피가 폐를 누르니까 숨쉬기도 힘들어지고요. 종종 공기가슴증이랑 같이 오기도 해요. 혈액 공기가슴증이라고 하죠. 그럼 쇼크 징후랑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겠군요? 청진이나 타진했을 때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네, 피가 고인 쪽, 특히 아래쪽을 청진하면 숨소리가 줄거나 아예 안 들리고요. 타진, 그러니까 두드려 보면 공기가슴증과는 반대로 둔탁흠, 좀 묵직하고 꽉 찬 소리가 나요. 공기가슴증은 북소리 과도고명음, 혈액가슴증은 둔탁흠. 맞아요. 저혈압, 빈맥이랑 이런 소견이 같이 보이면 혈액가슴증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폐타박상입니다. 이건 폐에 멍이 드는 거라고 하셨죠? 네, 폐실질 조직에 멍이 드는 거예요. 둔상 환자에게 꽤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차 사고 때 핸들이나 이런 데 가슴을 꽝 부딪히거나 폭발 압력 같은 것 때문에 폐포랑 모세혈관이 손상돼서 미세출혈이랑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멍이 들고 붓는 거군요. 그럼 염증 반응 때문에 폐 부종이 점점 심해지겠네요. 가스 교환도 안 되고 폐도 뻣뻣해지고. 그렇죠. 폐 순응도가 떨어져서 숨 쉬는 게 더 힘들어지죠. 근데 이 폐타박상의 가장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까다로운 점이요? 네, 바로 증상 발현이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응급구조사로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친 직후에는 환자가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바로 티가 안 나는군요. 네,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폐부종이 진행돼요.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처음엔 청진해도 괜찮다가 나중에 폐포에 물 차는 소리, 그 수포음, 이 크래콜이 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기 평가만 믿으면 안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수나 산소 포화도 변화, 호흡곤란이 심해지는지, 또 수포음이 들리는지 계속 주의 깊게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심하면 피 섞인 가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 본 이 손상들 다 기전이랑 특징이 다르지만 결국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건 같아요. 특히 긴장성 공기가슴증, 대량 혈액가슴증은 정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네. 현장에서 당신의 역할은 결국 이런 미묘하거나 명백한 징후들, 호흡 양상, 숨소리 변화, 타진음, 목정맥 팽대, 혈압 변화 같은 걸 놓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당신의 중요한 역할이죠. 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폐카박상처럼 처음엔 괜찮아 보이다가 나중에 확 나빠질 수 있는 손상이 있잖아요. 현장이나 이송 중에 당신은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런 잠재적인 악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